안녕하세요. 오늘 9단원 마지막 시간 민주 정치와 정부 형태입니다. 먼저 생각 열기 보시면요. 정상회담을 하는데 각국의 정상을 부르는 명칭이 다르죠. 독일은 총리라고 하고 미국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왜 다를까요? 그것은 각 나라마다 정부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정부 형태를 의원 내각제와 이 대통령제로 구분해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탐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부 형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실제로 최대한 구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정부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것을 구현하는지 이 중심으로 두 가지 정부를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것이 민주정부 형태인데요. 관련된 내용을 보자면 이 현대시대에도 왕이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를 군주제라고 하고 이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 전제군주제, 이 왕의 권한을 헌법에 의해서 제한하면 입헌군주제라고 해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나 일본이 되겠고요. 왕이 없으면 공화제라고 하고 그것을 일부 귀족이 중심이 되면 귀족제,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국가체제를 민주제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죠. 그러나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는 무슨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대신 정치하는 대표들을 통해서 대신 정치하는 대의민주제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지지, 인정, 승인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생기는 거고 이러한 권력은 한 곳에, 한 국가기관에 집중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나눠야 된다고 했고 그것을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했고 주로 몇 개로 나눈다고 했어요. 3개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법을 만드는 기관, 국회의원 생각하면 되겠죠. 바로 입법부고요. 그리고 법 만든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 행정부가 있어요. 청와대나 정부 청사, 각부 장관 생각하면 되겠고요. 법 조항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서 판결까지 내린다. 그러면 법원 생각하시면 되겠죠. 재판하는 곳, 사법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배울 게 뭐예요? 바로 정부 형태잖아요. 이 정부 형태는 주로 독립적인 사법부 빼고 이 입법부라든가 이 행정부 이 두 개의 관계에 따라서 정부 형태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대표자를 뽑아요. 그리고 그 대표자가 갖는 권력을 나누죠.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왜 나눠야 된다? 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독점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권력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누게 되고 그 중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이 관계에 따라서 정부 형태가 2가지로 나뉘어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오늘 우리가 배울 2가지 핵심 정부 형태가 되겠고요. 정답은 없어요. 각국마다 선택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그 나라마다 처한 역사적인 배경이나 정치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마다 의원 내각제를 선택한 나라,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의원 내각제인데요. 의원 내각제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자, 영국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명예혁명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왕의 권한을 의회의 귀족들이 계속 제한해 가면서 의회의 권한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의원 내각제라는 정부 형태가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영국의 모습이고요. 의원 내각제는 그 대표를 총리라고 하거든요. 총리가 있고 영국은 아직도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 형태이기도 하고 왕이 있기 때문에 입헌군주제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일본도 역시 여기 일본의 왕가의 모습인데요. 일본도 입헌군주제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의원 내각제는 어떤 모습일까? 의원 내각제는 자, 일단 국민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해요. 그래서 누구를 뽑는다?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해요? 국회, 의회,
입법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곳입니까?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죠. 자, 그러면 국민이,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써놨어요. A정당, B정당, C정당이 있는데 A정당을 가장 많이 지지해서 A정당이 총 300석 중에 200석을 차지했네요. 자, 이 정당이 가장 많이 득표를 했죠. 그런데 이 의원 내각제는요, 가장 많이 득표한 정당이 뭐를 만들 수 있어요? 행정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행정부는 뭐라고 했어요? 법을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자,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당이 행정부를 만들어서 이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대단하죠?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만드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곳이 있는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지지를 받은 다수당이 행정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정부를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라고 하고, 그 짱을 총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까 영국은 총리가 있기 때문에 무슨 정부 형태란 얘기입니까? 의원 내각제 형태란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를 만들 수 있다. 그 행정부를 내각이라고 하고, 그 대표를 총리라고 한다. 아주 긴밀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다수당이 여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 특징은요, 행정부 총리 밑에 여러 가지 장관이 있겠죠. 이 장관은요, 국회의원이 이 장관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많이 갈 거란 말이죠. 투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국회의원 하면서 장관까지 할 수 있다. 투잡, 겸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큰 특징은요,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행정부는 집행하는 곳인데 의원 내각제는 많이 겹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도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특징 지어져 있습니다. 이거 어때요? 행정부 일을 하면서 필요한 법률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입법부가 이제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해서 이 정책을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 행정부, 즉 내각에서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의회에서 니네 안 되겠는데 니네 더 이상 믿고 일 못 맡기겠어. 우린 너희 못 믿어. 라고 하면서 이 의회에서 너희들 못 믿어. 내각 못 믿어.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총리라든가 밑에 있는 각부 장관은 다 사퇴해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 아무 견제 없이 그냥 사퇴할까? 순순히? 그렇지 않죠. 얘네들도 그래? 우리가 봤을 때 너희들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내각도 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 의회를 해산시켜버리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으로 내각을 물러나게 할 수 있고, 내각은 이 의회에 대해서 아예 해산시켜버리는 의회 해산권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발동이 되면 한순간에 입법부도 없어지고 행정부도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국민이 이제 다시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다수당이 행정부를 만들고, 거기에 대표가 총리가 되고, 또 거기에서 각부 장관을 임명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장점은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많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법 만드는 사람이 많이 법 집행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효율적이죠. 또 하나는 국민들 요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점. 여기에 있는 당이 여기도 간다? 여기에서 힘 있는 당이 행정부도 만드네? 다수당, 의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당,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쪽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수당이 없는 거지. 인기 있는 정당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야. 그러면 내각 만들 때 원래는 다수당이 중심으로 이루어서 내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수당이 없어. 그럼 서로 이 의견이 안 맞을 테고, 그러다 보면 국정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소수 정당만 많을 경우에 국정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정부 형태가 뭐였어요? 바로 대통령제였죠.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미국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면서 영국 의회의 간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식민지에서는 영국 의회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강력한 그들만의 정부가 필요했고, 그래서 의회로부터 독립한 그들만의 정부, 대통령,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제가 여기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대통령제는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가 채택한 것이거든요. 자,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 따로 치르고요. 대통령 선거 따로 치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국회의원 선거 총선 4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하고요. 대통령 선거 5년에 한 번씩 치릅니다. 이렇게 각각 입법부와 행정부를 따로 만들죠. 아주 서로 독립적이죠. 이게 바로 대통령제의 특징이에요. 의회와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됩니다. 또 아까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이 장관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제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따로, 장관 따로예요. 투잡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다른 점, 입법부 법 만드는 곳이죠. 행정부는 집행하는 곳이죠. 이걸 엄격하게 분리해서 나눕니다. 아까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도 만들 수 있는 법률안 제출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거 없어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그럼 선생님, 대통령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법 만들면 그냥 그대로 집행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기서도 견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표결, 회의를 하고 투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법 좋습니다. 법 만들어요.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에는 그 법률안을 대통령한테 가져가서 대통령이 국민한테 알리는 공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제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니네서 만든 법 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어때요?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죠. 그럼 입법부는 가만히 있냐? 입법부도 행정부가 국정을 잘 수행하는지 감사, 조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있죠.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혹시 위법한 일,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 직에서, 그 현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탄핵권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탄핵은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로 인해서 현직에서 물러난 경우를 여러분이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극히 드물지요. 자, 그럼 대통령의 장점은 뭐예요? 자, 국회의원 선거 따로, 대통령 선거 따로죠. 다 국민이 지지해줬기 때문에 입법부나 행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몇 년이죠? 5년 동안 정해진 임기 동안에 안정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서로 해산시켜 버린다거나 불신임한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또 무슨 권리도 있다고 했어요? 법 만든 다음에 법률안 거부권도 있다고 했죠. 혹시 국회에서 다수당이 막 횡포를 부릴 때 이것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 누구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질 수 있어요. 딱 보니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무슨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독재.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독재 정부가 있는데요. 대통령제에서 많이 그런 독재의 형태가 나타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었죠. 또 하나는 워낙 독립적이다 보니까 의회, 이 국회와 행정부가 서로 대립하게 되면 한없이 이게 갈등이 생기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뭘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은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조금씩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제적 요소에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대통령제에서 거의 반복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다.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져요? 뽑아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거죠. 또 국회는 함부로 대통령 물러나게 할 수 없죠. 임기 중에 5년이 탄핵을 받지 않는 한 임기 중에 물러나게 할 수 없고 대통령도 국회를 함부로 해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무슨 요소가 있다?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 어떤 요소? 원래 대통령제에는 총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총리는
의원내각제의 짱을 총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총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통령을 도와서 그 밑에서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있다는 거. 이거 보면 섞여 있죠. 의원내각제랑. 또 하나는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법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정부도 법률안 이거 어때요?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출할 수 있다. 또 하나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아주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투잡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행정부 장관 할 수 있어요. 투잡할 수 있다. 이게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짬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182 이쪽 탐구 볼게요. 여기에는 실제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보시고 이 내용이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원내각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제 52조 보시면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부도 되고 사법부도 다 되네? 이건 뭘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요소에 해당이 될까요? 원래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까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짱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행정권은 대통령만 해당이 된다.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죠. 바로 대통령제적 요소이고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다. 뭐예요? 대통령제적 요소이고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인데 국무총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가 섞였다고 했어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코코 먼 길 달려왔으니까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의 총리는 의회를 뭐 할 수 있어요? 내각의 총리는 의회를 뭐 해버려서 해산해서 다시 총선거를 치르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회는 내각을 뭐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서로 견제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두 번째,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의 법률안이 법률로 성립되는 것을 막는 뭐를 갖는다. 나 이거 싫어. 이거 법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뭐 할 수 있어요? 법률안 거부권을 가져서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한다고 했죠. 자, OX예요.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서는 국회가 대통령을 임기 중에 물러날 수 있고 대통령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없다고 했습니다.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 많았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활동을 통해서 본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부분은 다시 한번 동영상 보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